이 지금 이러한 지금 사태, 소위 엊그제 그 체포 과정에서 뭐 우리가 법사위에서도 한잠, 우리가 그 방송법, 뭐 우리 소위 노란봉투법, 무슨 상법 이런 그야말로 국가의 운명을 다루는 그런 법을 다루는 현장에서 그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해프닝, 소위 속옷 해프닝을 집중적으로 여당 의원님들은 부각시키고 그것이 논의가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식의 어쩌면은 이러한 한 대통령 또 체포되는 과정 이러한 것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왜 그런 비상겸이 터졌고 또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제대로 된 적합한 해법을 내놨는지에 대해서 아직 국민 공감대가 아직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사건도 지금 수사도 진행 중이고 또 재판도 진행 중이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로 이제 나아갈 때다. 지금 여야가 새로운 대표를 구성을 해서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본질적인 이 시대의 문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을 해결하는 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 이제 과거에 지나간 비상계엄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그거는 이제 재판에 맡기고 이제는 그 우리 사법 절차에 맡기자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정치가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일거수일투족을 갖고 논쟁을 하면서 중요한 문제는 간과한다는 것은 정치권이 해야 될 것을 방기하는 이 시대의 우리 정치권의 저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헌과 탄핵과 관련해서는 저희 당내 이렇게 많이 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협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저는 뭐 짠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양 극단에 너무 강성 지지층들만 지금 남아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 짠물들만 남아 있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중도의 뭐 건강한 진보, 건강한 보수 이분들이 사실은 정치를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을 빨리 우리 국회가 여야가 힘을 모아서 회복해야 국회 내에서도 협치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전에 뭐 우리 송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오늘 저희가 이제 전당대 그 중간 컷오프를 하면서 당원 숫자를 얼핏 그 당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저 뭐 완전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한 74만여 명 정도 얘기를 하는데 대선 때는 제 기억에 80만, 82만 뭐 이렇게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뭐 10만 가까이가 쭉 우리 당에서 빠져나갔거든요. 과연 그러면 10만 정도, 그러니까 80만 수준에서 10만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중인데 10만의 당원들이 어떤 성격의 당원들이 빠져나갔는지 이거는 우리 당한테 어떤 사인인지 저는 당내에서 엄하게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야 간 협치를 얘기할 수 있고 여당으로부터 정부로부터 양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어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이제 정치 신뢰를 회복해서 짠물 정치하지 말고 좀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푸근하게 짠물 정치요.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빨리 복원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정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뭐 송석준 의원님처럼 사실 제가 보기에는 다수는 이 내란을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는 프레임 속에 빠져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내란을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라고 생각하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지난 계엄 사태를 우리 삶에서 다시 겪기 어려울 정도의 혼란과 내란 사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거는 프레임에 의한 공격이야 라는 프레임에 갇혀 계신 거잖아요. 예. 그거를 빠져나오지 못하시고 어떻게 본질적인 진짜 신뢰 회복이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게 어쨌든 뭐 윤석열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질 거고 분명히 우리의 사법제도는 내란죄임을 명확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까지도 국민의힘에서 내란은 프레임일 뿐이다라고 이 정말 사실 국민들하고는 너무나 괴리되어 있는 이 프레임 속에 갇혀 계시고 어떻게 보면 당이 내란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이 안에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처절하게 반성합니다를 그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지 못한다면 저는 사실 이제 지금까지 받았던 심판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별것 아닌 심판일 수 있다. 앞으로 이 국민의힘이 겪게 될 엄청난 이 심판의 아주 일부를 지금 겪으신 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그러시죠. 같아요. 예. 지금 자꾸 내란
프레임은 이미 확정됐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의 논리시잖아요. 이거는 아니죠. 예, 저는 분명히 내란은 법적 용어 아닙니까? 예, 내란의 구성 요건과 내란 그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역사가 판단할 거고 사법 이제 그 질서 속에서 결과적으로 결론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은 비상계엄이 잘못된 거를 마치 내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철저하게 또 많은 우리 당의 의원님들도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로 우리는 다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건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앞장선 게 누굽니까? 민주당보다 더 우리 한동훈 대표 많은 의원님들 이끌고 먼저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로 들어와서 비상계엄 해제 앞장선 게 우리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 당시 이 대통령 어디 계셨어요? 어디 저런 식의 알겠습니다. 자, 이 이런 이야기는요. 식으로 마치 예. 내란 프레임을 우리는 강조하고 비상계엄을 합리화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전혀 다르다.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고 다만 그것을 내란으로 모는 것은 아직 그거는 너무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그런 용어를 함부로 쓰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란을 전제로 해서 모든 논리를 풀고 그걸 먼저 해결한 다음에 다음 국민적 국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이미 끝난 문제 정리된 사회질서로 가진 문제를 계속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해하는 요인으로 쓴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여야 협치하려고 얘기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우리 기왕의 박상혁 의원께서 소통수석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란 용어 안 쓰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음 얘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짧게 예, 이 부분은 이제 이 짧게 부분에 하고 대해서 마무리를 논쟁을 해주시죠. 하면 또 이제 길어지시니까. 그런데 결국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느냐 국민의힘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교훈을 달리 해석해서 좀 저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결국 그때 탄핵의 강을 다 건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건너지 않았던 거죠. 예. 버티면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나갔던 바른정당이나 이런 나갔던 분들 다 불러들여서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해가지고 이겼지 않냐. 이런 구조에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1년만 있으면 국민들 다 잊어먹어. 다 이런 연장선상에 지금 있는 거라니까요. 결국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네.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프레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16년에서부터 걸쳐온 이 정치 과정들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에 전당대회 치르고 하면 뭐 혹시 이재명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정치에 뭐 등락이 있을 텐데 우리가 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예. 예. 분명히 박근혜 정부 탄핵과 지금 윤석열 정부 탄핵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 그 당시에 우리가 상황과 그때는 분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합당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당이 이런 와중에서도 분당을 하지 않았고 또 같은 혁신을 해서 또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다시 정권을 회복하자는 데는 우리 당 모든 우리 당원들과 의원님들의 생각은 같습니다. 예. 그런데 대신 내란 문제만큼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예. 이제는 역사 문제는 역사로 돌리고 이제는 현안 문제 우리 해결하는 데 앞장서자는 같이 협치하자는 게 우리 생각이죠.